안녕하세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유튜브 채널 뇌청춘TV의 홍나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영강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노인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특별히 정영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인 우울증이 어떤 병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또 가족들은 어떻게 도와주시면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우울증 진짜 너무 많죠, 사실. 외래 네. 노인 환자들 보다 보면 환자 한 반 이상이 우울증 환자신 것 맞습니다. 같고. 환자분들이 또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 약물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뭐 환자분들 외래 오시면 항우울제 처방 홍 교수님도 아마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예. 우울증만 따지고 보면 사실 저도 이제 거의 많은 환자들한테 약을 처방하는 것 같아요. 우울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이건 다들 있으신 네. 거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식사나 수면에 이제 변화가 올 정도의 심각도를 보이면은 약물을 같이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특이적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잠을 하루 종일 너무 주무시는 분들도 그쵸. 계시죠? 또 너무 그냥 폭식하면서 네. 먹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양쪽 모두 증상을 보이면은 좀 약을 먹자고 저도 많이들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안 먹을 때보다 치료 효과가 훨씬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네네. 약을 썼을 때 증상이 빠르게 좋아지고, 약만으로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은 약이 또 무시할 수 없고 네. 복용해야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때 이게 마음의 병인데 왜 약을 먹어야 되냐, 네. 이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울증이 워낙 마음의 병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 원인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이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병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셈이고요.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그런 뇌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좀 다시 잡아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정신과 약하면 걱정하시는 몽롱해지고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좀 둔해지는 것 같고, 이런 네. 종류의 약들은 사실은 항우울제하고는 전혀 좀 다른 종류의 약들인데 맞아요. 너무 다 그냥 한 뭉덩이로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서 맞아요. 예. 사실 좀 항우울제가 억울할 것 같습니다. 도매금으로. 네.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약을 드시면 우울증도 좋아지고 치매도 예방하고 이렇게 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증 약이 사실 1, 2주 먹는 게 아니라 몇 개월 네. 동안 길게 드셔야 되는데, 하다못해 부작용이라도 있어야 이게 내가 돈 내고 약 먹는데 약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항우울제 같은 경우는 뭐 시간이 좀 지나야 효과가 있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볼 때는 한 달 정도를 저희가 보거든요. 처음 1주, 2주 뭐 이렇게 먹을 때 나한테 안 맞는 약인가 봐, 아무 느낌이 없는 거 보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또 그래서 오히려 아무 느낌이 없어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암이나 천식이나 아주 다른 중증 질환만큼이나 괴롭지만 또 이게 좋아지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맞아요. 듯이 좋아지셔가지고 덜컥 끊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꼭 유지 치료 네네. 오랫동안 잘 하셔야 된다고 설명드리고, 그걸 잘 설득해서 또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정신과의 꽃은 면담 치료죠. 그렇죠. 사실은 네. 이게 저도 항상 와서 말씀드리지만은 약으로 치료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런 생물학적 치료만으로도 100% 치료를 될 수가 없다. 네네네. 면담 치료가 중요하다. 보호자분들이랑 얘기를 해볼 때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보통 화병이라고 하는 그런 예. 것들이 좀 우울증과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어머님들은 그 얘기가 터져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과정을 좀 겪은 다음에 조금씩 더 깊이 얘기를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가끔 이제 보호자분들이 첫날 오셔서 바로 그거를 다 얘기해. 해석을. 그리고 예. 엄마한테 왜 해결 못해? 그러고서 이제 막 예. 다그치고 나가시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으신데, 이게 항상 면담이라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면담은 사실 약보다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시간을 좀 두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울증이 있으시면 스스로도 뭔가 노력을 하셔야 되고 가족들도 뭔가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혹시 뭐 이렇게 전해주실 만한 얘기들, 예. 꿀팁 뭐 이런 것들 꿀팁. 있을까요? 많죠. 사실은 우울 증상 자체가 의욕이 없고 흥미가 떨어진 거잖아요, 사실. 네, 못하는 게 병이죠. 그렇죠.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못하신다라는 게. 것을. 네. 운동이 좋습니다. 음악 감상이 좋습니다. 요가가 좋습니다. 네. 명상이 좋습니다. 네. 이런 걸 보고 와서 환자한테 우울증이 이게 좋다는데 좀 음. 해봐요. 왜 안 해요? 당신이 이렇게 안 해가지고 하니까 우울증이 안 나아지지. 오히려 이제 그렇게 비난을 하게 될 수가 네.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울증이 비약물적인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만큼 흥미나 의욕이 좀 나아진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것들을 권해드리는 게 네. 이제
효과가 되겠죠. 네. 환자분들 오셔서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온몸이 천근 만근이다. 바람 딱 뛰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내 침대에 그냥 녹아내리는 것 같아서 들러붙는 것 같아서 내가 거기서 일어날 수가 없다. 네가 내 나이 돼봐라. 어머님들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 정말 연세가 드셔서 몸이 힘드신 것도 있지만 우울증 때문에 그런 그쵸. 몸의 반응들 때문에 더 안 되시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니까 네가 우울증이 걸리지 뭐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안 걸려본 사람은 좀 쉽게 할 수 있게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는 그거 것 같아요. 자체가 이제 스트레스가 돼서 우울증을 더 악화시킬 지경까지 네, 네, 네. 이르를 수 있죠, 사실은. 동물 기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가벼운 우울증에는 정말 너무나 또 좋죠.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핵가족화돼서 사실 네네. 자녀분들하고 안 사시는 어르신들 너무 많으시죠. 그럴 때 진짜 반려견이나 이렇게 반려묘들이 네네네. 정말 마음의 위안도 되고 지지도 되고 하는 것 같긴 해요. 정말 어르신분들 오셔서 걔네들 아니면 하루 종일 입 한 번 안 떼본 적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도 하시고 산책시켜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덕분에 같이 그쵸. 운동도 예, 하시고 그러셔서 동물을 잘 기르신다거나 이러시는 예. 분들이 생활이 훨씬 더 유지가 잘 되시고 그러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네. 가족 간의 시간을 가진 게 중요하긴 한데 지지적인 시간을 갖는 게 참 네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을 좀 이렇게 잘 나누고 예, 좀 서로를 좀 알아가고 들어주고. 나 이렇게 말로 하기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느껴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치료적으로도 도움이 되시고 또 예.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시고 그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뇌청춘 TV 픽 포인트. 어르신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어쩌면 우울증도 그분들의 대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